자, 이어서 갈까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는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어떤 수평 구조가 휘는 거 보셨죠? 그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요 수평 구조가 있는데 제가 힘을 누르니까 얘가 이렇게 깨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깨졌다는 얘기는 요 위는 압축력 때문에, 자, 요 밑에는 벌어졌다는 얘기는 인장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깨지지 않으려면 철근을 어느 쪽에 집어넣어야 돼요? 요 하단부에 철근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게 철근이에요. 철근. 그래서 철근은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철근은. 자, 이걸 갖다가 교재에서는요, 이 과정을 못 그리고 이렇게 그려버려요. 자, 위에서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압축력, 여기는 인장력. 콘크리트는 여러분 단단한 압축력에는 강할지 몰라도 인장력에는 약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균열이 갔다는 얘기는 벌어지니까 균열이 간 거예요. 벌어지는 건 잡아당기는 인장력에서 벌어지는 거지 눌렀을 때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밑에는 뭐예요? 인장력. 그러니까 철근은 어느 쪽에? 하단부 쪽에. 이게 그 그림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단순히 이런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떠한 교재를 보잖아요. 다 그림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다 똑같아. 이렇게요. 자, 눌렀으니까 압축력, 밑에는 인장력. 항상 여러분 대부분 균열은요, 압축력보다 인장력에서 무조건 갑니다. 아셨죠? 자,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 그림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철근은 인장력이 크다. 잘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그래서 철근은 인장력이 크다. 응력은 여러분 버티는 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철근은 인장에 버티는 힘이 크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자,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크다. 또는 압축 강도가 크다. 상관없어요. 자, 콘크리트는 압축 응력이 크다. 압축에 버티는 힘이 크다. 잘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잘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것도 어때요? 그림이 조금 다 다르지만 내용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힘을 주니까 오므라든다. 압축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는 뭐예요? 늘어난다. 그래서 인장. 그래서 점선이 철근이에요. 자, 이것을 잘랐을 때 이쪽으로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 부분 여러분 압축이고 요 부분은 인장이죠. 그러니까 철근은 어느 쪽에 집어넣었어요? 요게 철근 3개인지 4개인지 5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어넣는다 저게요. 왜? 인장치게. 그래야 이게 이렇게 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콘크리트는 인장력에 강하고 철근은 압축에 강하다고.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더 이상 쉬운 문제 있을까요? 없어. 그거 틀려놓고 어려운 거 안 알려줬다고 그러면. 틀린 거 문제, 쉬운 거 틀리면 여러분 정말 답 없습니다. 아셨죠? 절대 점수 안 올라와요. 자, 콘크리트 여러분 특징은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철근 얘기 좀 합시다. 자, 철근은요, 일반적으로 일반 철근이 있고 고장력 철근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일반 철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철근인데 여기서 고장력을 해석 좀 하셔야 돼요. 장은 뭐냐면 인장할 때 인장력이란 뜻이 아셨죠? 자, 결론 인장력이 어때요? 높다는 얘기예요. 높을 고자야. 그래서 영문으로 하이, 텐션, 텐실, 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고장력이란 뭔 뜻이라고요? 인장력이 큰 철근이에요. 여러분 일반 철근도 잘 안 늘어나는데 얘는요 더 잘 안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 한 가닥 쓸 때 얘는요 한 3가닥 쓰면 돼. 이걸 좀 업그레이드 한 거죠. 자, 문제는 일반 철근은요, 고장력 철근은요 똑같이 원형 철근 있고 이형 철근이 있어요. 그럼 원형 철근은 어떻게 생겼냐? 이 표면이 동그랗던데 매끈해. 아무것도 없어. 이걸 뭐라고요? 원형 철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형 철근은 표면이 이렇게, 자, 마디와 리브가 있어요. 마디와 리브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형 철근.
여러분 이자가 뭔 뜻이에요? 다를 이자야. 모양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형철근. 그래서 이것을 영문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폼드 바. 아셨죠? 아셨죠? 이걸 표현을 찾으면 뭐 못생긴 못난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데 못생기기는 좀 괜찮더만.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원형철근을 도면에 표기할 때는요, 동그랗다고 그래서 파이를 써요. 아셨죠? 숫자 앞에. 그러면 여러분 원형철근 9mm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읽어야 돼. 근데요, 이형철근은 숫자 앞에 대문자 D를 써요. 이 D가 요 디폼드 바에 그 D자야. 지름이 아니에요. 아셨죠? 지름은 여기 이게 지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요, 지름이 10mm. 근데 여러분 얘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형철근 10mm, 이형철근 13mm, 이형철근 16mm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요 원형철근 9mm와 이형철근 10mm는 여러분 똑같은 크기야. 근데 왜 얘가 1mm가 더 커요? 요 마디 때문에. 마디 때문에 1mm를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같은 사이즈야. 자,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자, 우리나라는요, 건물을 칠 때 구조물에 무조건 이거 안 씁니다. 원형. 무조건 이형철근 씁니다. 아셨죠? 때에 따라서 일반 철근을 쓸 때도 있지만 고장력 철근을 쓸 때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형철근 실제 여러분 이렇게 어디 보이시죠? 다 익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얘를 쓰면 뭐가 좋은데? 봐요. 원형철근은 여러분 콘크리트에 들어가요. 그러면 철근은 잡아당기는 인장에 버텨야 되는 거죠. 근데 몇 그램 어때요? 쑥 빠져. 근데 울퉁불퉁한 게 있으면 여러분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이걸 여러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부착력, 부착 강도가 좋아서 원형철근은 이형철근을 쓴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철근의 다발로 봤을 때 저게 일반 철근인지 아니면 고장력 철근인지는 바로 눈에 띄어요. 여러분 지금 얘는요, 요 마구리면에 녹색으로 칠해놨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일반 철근이라고 봐요. 일반 철근이야. 그런데 이 마구리면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걸 고장력 철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페인트 색깔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꼬리표가 얘는 녹색 바탕에 자 글씨가 써 있지만 얘는요 노란색 꼬리표에다가 글씨를 써놔. 이해되셨죠? 네. 어느 게 비싸다고요? 고장력 철근이. 고장력이 말뜻이 뭐라고요? 인장력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높다, 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철근의 이음과 정착, 결속인데 여러분 철근은 기본 스탠다드가 여러분 이렇게 있죠. 이게 잘라온 게 스탠다드가 보통 8m짜리 잘라와요. 근데 더 이상 여러분 넘어서면요 뭐가 문제냐면 더 좀 길게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최장 12m 이상은 못 써요. 왜? 운반에 제한이 있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보통 8m짜리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철근을 쓰다 보면 자르지 않은 철근도 여러분 짧아서 이을 때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으려면 여러분 말 그대로 자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철근과 철근이 서로 일정한 간격으로 겹침이음이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써요. 이게 일반적인 거야.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철근이 굵어지면요 이렇게 서로 어떤 연결 철물을 써서 철근과 철근의 요 끝을 서로 마주대는 맞댄 이음으로 써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근데 이 방법론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자, 여러분 얘는요 철근의 용접을 어떤 분은 요 마구리를 여기다 용접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어렵잖아. 뺑돌로. 그러니까 요 면에다 용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짧은 길이면 되고 용접을 해버려요. 아셨죠? 이게 용접이에요. 가스압점은 뭐냐면, 자, 여기를 서로 거기다 붙여놓고 토치로 펄겋게 달군 다음에 이게 거의 녹을 정도 되면 싹 갖다 붙여. 그러니까 여기에 볼록하게 된 거지. 가스압점이에요. 자, 이런 연결 철물들이 있는데, 이런 연결 철물들은요, 조금 있으면 실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 겹침이염입니다. 아셨죠? 겹침이염. 자, 겹침이염은 보실래요? 철근이 서로 마주댔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 겹침이염 자리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둥이에요. 여러분 기둥이 여러분 슬라브에서 지금 바다가에서 뽑아져 올라왔다고. 그러면 2층에서 이어가려면 여기서부터 이어가야 되는 거죠. 두 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여러분 겹침이음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여러분 나사임인데 여러분 나사를 깎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여기에 맞는 자, 요 안쪽에 나사가 있는데 그걸 서로 돌려서 끼워버리는 거예요. 맞댄 이염 형태입니다. 요거 볼록하죠? 볼록하죠? 토치로 뻘겋게 한 다음에 이거 갖다 눌러버린 거야. 이게 가스압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결 철물이 썼는데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굉장히 잘 안 깨집니다. 얘는 그냥 밑에 거 갖다 쑥 끼면요, 이게 나중에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안 빠져. 위에 걸 갖다 또 껴버리면 또 이제 안 빠지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연결 철물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주로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철근이 너무나 굵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요게 자세히 보면 여러분 요 사이가 얼마 안 돼. 이걸 갖다가 여러분 다 막아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자갈이 왔다 갔다 못하는 거야. 자갈이 왔다 갔다 못하면 그 부분에서는 콘크리트가 안 만들어지고 모르타르만 돼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이 안 생기면 이런 형태로 바꿔야 돼. 그래서 자, 저런 이음이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자, 정착은 뭐냐면 끝을 어디에 묻혀두는 거야. 여기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자, 기둥인데 여러분 요 기둥이 여러분 이렇게 수직으로 놨다가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도.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 이게 레벨 즉 측량하는 자야 세워지고 있는 이 자에 여러분 요 눈금 하나가 흰자하고 검정색 사이가 이 하나하나가 무조건 1cm예요. 이걸 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에 놓고 자, 현장명 몇 월 며칠 위치 어디 가지고 정착 길이 철근 몇 미리 쓰고 정착 길이 얼마 이렇게 놓고 모든 사진은요 묻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준공 서류할 때 이런 사진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 정착 길이를 얼마로 하라고 도면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해줘야 돼요. 왜요? 여러분 나무 뿌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나무 뿌리. 그래야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는 거죠. 기둥이 있고 위에서 눌러는 압축만 맞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오는 그 힘에서도 버티려면 이게 안 뽑혀야죠. 그래서 철근이 이 끝을 묻어놨다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철근이 정착됐다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보실래요? 여기는 슬라브 철근이고 여기는 보철근이에요. 이것도 보고 이건 벽체고 보 같다. 보. 자, 본지 벽인지 모르겠지만 자, 철근이 이렇게 와서 요 안쪽으로 묻히죠. 그 다음에 슬라브 철근도 가서 이렇게 묻히죠. 봐요. 자, 보철근이 이렇게 가서 빨간 부분 이런 부분 이게 정착의 길이가 되는 부분이에요. 바닥 철근이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규정은 몰라도 되지만 저렇게 정착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건 야, 보는 어디에 정착하고 슬라브는 어디에 정착하고 그 정착의 위치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을 묶는다고 하는 거죠. 묶는 걸 결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철선을 뭐라고 하냐면 결속선이라고 합니다. 아주 가는 철선이에요. 강선이라고요. 자, 이 강선을 갖다가 철근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죠. 교차되는 부분에 이 철선을 갖다가 묶어야 돼. 이 묶는 걸 결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 후크를 가지고 자, 이 결속선이 있는데 이 결속선은 반절을 접어. 그래서 이렇게 고리를 만든 다음에 밑에서 위로 낀 다음에 이걸 돌려버려 가지고 싹 빼는 거죠. 이게 결속이에요. 이 결속도 여러분 몇 칸마다 하나씩 하라고 나와요. 이 결속이 안 되면 철근이 그만큼 또 힘이 떨어져요. 결속만 잘해도 여러분 철근의 힘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 결속은 이렇게 한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좀 봐주세요. 결속이라는 겁니다. 자, 콘크리트죠. 지난 시간에 콘크리트에 대해서 살짝 좀 배웠지만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모르타르를 배웠네요. 자,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만을 합친 걸 뭐라고요? 모르타르. 자, 근데 콘크리트는 여기다 뭘 갖다 해요? 자갈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콘크리트라고 하죠. 자, 그럼 물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 물은요, 요 시멘트를 굳히는 역할을 해줘요. 자,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멘트와 물을 만나서 반응을 하는 걸 여러분 수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물이 화학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수화 반응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열이 생겨요. 그 열을 여러분 수화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늦가을쯤 되면 쌀쌀할 때 콘크리트 다 사라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데 그 바로 밑에 콘크리트 벽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따스해 진짜. 그 다음에 초겨울 같은 데는 그 거푸집 표면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요. 실제 수화열 때문에 그럽니다. 아셨죠? 자, 나중에 이런 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배워야 될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멘트가 하는 역할은요, 자, 결합제, 전부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결합제의 역할을 하는 게 시멘트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기본 강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멘트가 갖고 있고요. 여기서 강도는 인장 강도예요, 압축 강도예요? 압축 강도예요. 아셨죠? 압축 강도. 얘는 단단해지잖아. 자, 그러면 모래는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죠? 얘가 균열 생기니까 그 균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허용 한도내가 있어요. 허용 한도내에서 굵은 게 좋아요? 가는 게 좋아요? 굵은 게 좋아요. 아셨죠? 굵은 게. 자, 그러면 자갈이 하는 역할은 뭐냐? 여러분 시멘트가 강도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콘크리트는 그 시멘트가 갖고 있는 강도보다 더 큰 강도를 원할 때 뭘 집어넣어요? 자갈. 왜? 자갈은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단단하니까 그 강도를 더 증가시켜 준다고요. 자, 그러면 자갈도, 자, 콘크리트 강도를 더 증가시키려면 자갈의 크기가 허용 한도 내에서 굵을수록 좋아요. 아셨죠? 이게 개념이야. 다시 가요. 결론적으로 모래가 하는 역할은요, 균열 방지 목적이고, 자갈을 집어넣는 목적은 강도를 더 크게 하는 목적이라고요. 아셨죠?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데 모르고 가니까 깝깝한 거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시험 문제. 콘크리트에 균열이 갔대. 균열 간 원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모래를 적게 넣었어. 반대로 얘기하는 시멘트를 많이 넣었네요. 그게 시험 문제야.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를 이미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몰라버리면 그런 개념이 자연스럽게 이제 모르니까 암기하는 거지. 이건 이런 거예요, 저건 저런 거예요. 암기 절대 못한다, 여러분. 왜요?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바로 물이야. 여러분 여하고 섞으면 뭐라고 했어요? 시멘트 풀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입니다. 아셨죠? 물을 많이 넣으면요, 콘크리트 강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 균열은 많이 갈까요? 적게 갈까요? 많이 가.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나중에 다 얘기할 겁니다. 아셨죠? 물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물 얘기는 그냥 물만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물만 정리 잘하면요,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이 구조 파트 20문제 중에서 저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보통 몇 문제가 나요?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돼요. 꽤 비중이 많습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 상중하 문제는요, 상중하에서 하는 우리가 다 맞춰야 되지만 상은 찍어야 되는 문제야. 근데 콘크리트에서 물에 관련된 얘기는요, 상급이야. 근데요, 이 문제가 꼭 한 문제는 나와요. 근데 이걸 알면 나중에, 여러분 이거 빼고 하면 뭐예요? 모르타르죠.
모래탈이 균일 같대.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 균일 같까요? 모래가 적게 썼죠. 또 모래를 가는 모래를 또 많이 썼네요. 그 다음에 시멘트를 많이 쓴 거죠. 물을 많이 넣었어. 다 안 해 이제. 아니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 이 자체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면 굉장히 또 어디든지, 그러니까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미장이라든지 또 모르타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쓰는 모르타르 있죠. 조직에서 저 모르타르의 균열을 갖대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두면요,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미장이라든지 조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또 효용성이 좋아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해드릴게요. 아셨죠? 작업 반복해서. 그래서 자 오늘은요, 자 중요한 거 알았네요. 여러분 세멘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자 시멘트라는 표현인데, 자 시멘트는 말 그대로 자체적인 재료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합친 거고,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합친 거라고요. 그래서 시멘트가 하는 역할은요, 결합제 역할도 하지만 기본 강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모래가 하는 역할은 자 시멘트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용 한도에서 굵은 게 좋다고 그랬죠. 자 자갈이 들어가면 콘크리트인데, 자 콘크리트 자갈이 하는 목적은요, 강도를 더 증가시키고,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허용 한도에서 굵은 게 좋다고요. 아셨죠? 그게 개념입니다. 어려웠나요? 그래서 콘크리트지 공구리는 아닙니다. 아셨죠? 좋아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참 우리 진짜 많이 하는 거야. 정말이라니까요. 이게. 자 시멘트는 여러분 교착제 본드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멘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예요. 자 이걸 여러분 포틀랜드는 빼도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중에 보자면 일종 시멘트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포틀랜드는 영국의 포틀랜드 지방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포틀랜드 지방은 학설이 있는데요. 자 시멘트를 발명하고 봤더니 영국의 지방에 있는 이 포틀랜드 지방에 있는 흙의 색깔과 비슷하고, 그래서 포틀랜드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 자 그런 학설도 있고. 그런데 자 포틀랜드를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거 아셨죠? 시멘트 종류 정말 많습니다. 자 골재입니다. 자 골재는 여러분 크게 자갈만 골재 아니에요. 아셨죠? 모래도 골재예요. 자 모래를 요즘은 그냥 모래라고 쓰지만 혹시요, 이 세자 가늘 세자야. 그래서 장골재, 쇠골재, 모래 다 같은 뜻이에요. 자갈을 갖다가 굵골조자 써서 조골재, 자 굵은 골재, 흔히 우리가 자갈이라고 해요. 근데 자갈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천연골재가 있고, 둥글둥글한 천연골재 있죠. 자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가면 몽돌 있죠? 몽돌이 이게 천연골재야. 자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 쇠석이야. 쇠석은 먼저 깰 수 있었죠. 깨예요. 이거 깨. 돌을 깬 거야. 그래서 문제는요, 요즘은 자 우리 현장에 쓰는 모든 콘크리트에 들어있는 자갈은요 전부 다 이 쇠석입니다. 왜요? 자연보호법에 의해서 이 절대 천연자갈, 천연골재를 못 쓰게끔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요 모래 있죠. 모래는 자 여러분 우리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모래가 어디에서 여러분 나오는지 아세요? 강. 근데 강에서 나오는 모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가장 많이 저것을 모래를 채취하는 거예요. 저기 한강 하권 쪽이죠. 한강에서 나오는 모든 물에서 쓸려 나오는 게 저쪽 서해안 쪽으로 한다고요. 그걸 또 준설을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그 준설을 하죠. 근데 뭐하고 섞여요? 바닷물. 근데 모든 골재는 바닷물과 섞이면요 안 돼요. 절대 염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콘크리트를 쓰는데 문제는 안 되는데 염분이 철근을 녹슬어요. 그럼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염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저기 인천 아파트에서 준설한 모래를 갖다가 어디로 갖고 가요? 저기 한강 상류 미사리 같은 데 가지고 가죠.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강물로 어때요? 세척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이제? 세척사. 그래서 써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상당히 이권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요. 하여튼 모래는 사실 깬 상태에서는 없어요. 우리 제법은 이렇게 준설해서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염분에 제한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갈도. 하여튼 모든 골재는 염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자, 요건 못 쓰니까 다 뭘로 써요? 쇠석을 씁니다. 그래서 크기를 제한을 둬서 일정한 크기를 잘라서 쓰죠. 쇠석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론상으로는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골재가 좋아요. 근데 표면은 거친 게 좋대. 근데 둥글둥글한데 표면이 거칠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론상이야. 거칠어야 여러분 여기에 잘 안 빠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배합 좀 볼까요? 배합. 배합은요, 일정한 비율로 섞는다는 표현을 여러분 배합입니다. 자, 근데요. 자, 간혹 가다가 보면 콘크리트를 배합을 했다는데 1대 2대 4, 1대 3대 6, 1대 3대 6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요, 잘 들으세요. 맨 앞에 1은요, 시멘트.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모래.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자갈이야. 무조건 이 순서에 하셨죠? 시멘트, 모래, 자갈. 자, 그러면 배합도 1대 1은 뭐고 2는 뭐고 4는 뭐냐? 여러분 시멘트 제가 한 포대를 부었어요. 시멘트 한 포대. 그러면 그 포대에다가 모래를 몇 포대 갖다 부어야 돼요? 2포대. 그러면 그 포대에다가 시멘트 포대에다가 자갈은 4개 갖다 해야 돼요. 지금 무게로 따졌어요. 제가 부피로 따졌어요. 그 모든 건 부피야 이건. 무게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부피로 따지는 거야. 부피로 따졌다는 얘기는 대충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대충이란 뜻이야. 대충이에요. 왜 대충이냐고? 부피로 따지는 계량 도구 중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어요? 돼, 말. 한 대가 여러분 올리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한 대가 올리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깎으면 사요, 안 사요? 그럼 올려야 내려요? 그럼 그거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피로 따진다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조금 많이 들어가고 조금 적게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렇지만 개념은 1대 2대 4의 개념은 시멘트 한 포대 넣었으면 그 포대에다가 모래를 2포대 담아서 넣고 그 다음에 그 시멘트 포대에다가 자갈은 4개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1대 3대 6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양이 많아져요? 1대 3대 6이. 1대 3대 6이 1대 2, 4보다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시멘트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래하고 자갈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가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강도가 이거보다는 작아진다고. 이게 개념이야. 아셨죠? 그래서 얘는 좀 중요하지 않은 곳, 강도가 작은 곳에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중요한 곳, 강도가 크게 나와야 되는 곳. 나중에 합니다. 된 거고 묽은 거야. 뭐가 문제일까요? 물이죠. 물을 많이 넣으면 묽어지는 거고, 물을 적게 넣으면 된 거죠. 자, 그러면 물을 적게 넣으면 여러분 강도는요 커진다. 물을 많이 넣으면 강도는 작아져. 물을 많이 넣잖아요. 아니, 물을 적게 넣잖아요. 그러면 균열은 또 적어져요. 물을 많이 넣으면 균열 커져요. 강도 커지고 강도 작아지고. 나중에 이거 얘기 다 할 겁니다. 아셨죠? 빈배합, 부배합. 빈, 가난할 빈자. 가난해. 부자야. 뭐가요? 시멘트가. 즉 상대적으로 시멘트를 적게 넣은 거고 시멘트를 많이 넣은 거예요. 시멘트를 적게 넣으면요 강도 작아져요.
근데 균열은 또 작아져.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자, 부비압은요. 시멘트가 많이 넣다 보니까 강도는 커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모래가 적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균열은 또 많이 가는 거죠. 이 얘기를 나중에 다 해드릴게요. 하셨죠? 이것도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그냥 외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개념을 먼저 정의를 갖다 정의도 안 해요. 이 말뜻이 뭔지만 알고 가면요.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트럭 이름 뭐라고 얘기해요? 레미콘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레미콘은 약자라고 하셨죠? 그래서 직역하면 어떻게 해요? 미리 비벼진 콘크리트죠? 미리 비벼잖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종류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용도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셨죠? 요즘은 이 레드 콘크리트 아니면 자, 쓸 일이 없는 거죠. 자, 거푸집입니다. 자, 거푸집이란 얘기는요. 폼, 형틀, 일정한 모양의 틀이란 뜻이에요. 자, 이건 합판으로 만들어요. 합판 거푸집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모양대로 이걸 벽체가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둥인데 원형 기둥이니까 여러분 여기 종이를 써. 근데 왜 합판을 안 쓰냐? 여러분 합판은 원형 만들기 어렵죠? 그럼 이게 뭐처럼 생기냐? 왜 우리 롤 화장지 심이 있죠? 원형이죠? 근데 롤 화장지 심은 나중에 이렇게 벗기면 벗겨져요? 얘는 이 합판 거푸집 같은 거는 나중에 여러 번 써먹을 수 있지만 얘는 일회용이에요. 얘를 못 들어올려. 안 빠지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풀러야 돼. 하셨죠? 이렇게 풀러줘. 다른 용도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다음에 뭐냐면 노란색 철판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아파트 외벽에 이런 걸 많이 쓰죠. 대형으로 만드는 대형 거푸집을 쓸 때는 맞게 이렇게 철판으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똑같을 때는 이렇게 철판 거푸집 훨씬 더 좋죠. 자, 그래서 나중에 철판 거푸집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갱 거푸집과 클라인 폼에 대해서는 조금씩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자, 거푸집에 부속 재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동바리. 발바리가 아니에요. 자, 동바리는 이렇게 쇠 파이프 형태로 됐는데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구멍에 맞춰갖고 이렇게 조금씩 돌리면 높이가 조절돼요. 자, 영문은 서포트라고도 하고 일본 애들이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사포도 그랬던 거야. 서포트입니다. 한문으로는 지주라고 쓰는데요. 자, 얘는 벽체 거푸집에 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 슬라브나 보호 이게 쏟아지니까 그 밑에다 대주는 지주 서포트예요. 이걸 제대로 이렇게 얼마나 촘촘히 되는 보셨죠? 촘촘히 돼야 돼. 이건 만약에 이걸 제대로 못 되면요 정말 큰 불상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끔씩 가다 뉴스에 보면 여러분 콘크리트 타설하다가 상판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죠. 이게 상판이야. 맨 위에 있는 판이 여러분 무너져. 그러면 인부도 같이 들어가겠죠. 지금 이게 어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요.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여러분 혹시 이 안에 인부가 깔렸으면 몇 분 내에 꺼내줘야 돼요? 끝장이야. 이건 중국이야. 다 개판이죠. 난리 났네. 이건 어디에? 또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이런 서포트들이 저 밑에 있는 지주들이 그 힘을 제대로 못 받으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왕왕 무너져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서포트는 일정한 간격으로 자 배치를 하라고 꼭 나오죠. 그 다음에 자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철물들을 대죠. 자 긴장재, 긴결재, 폼타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이를 일정하게 벌려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격리재는요. 자 요런 쇠를 집어넣고 요 안에다 거푸집을 대놓고 자 나중에 쪼이면 얘 이만큼 더 이상은 안 쪼여지는 거죠. 이게 바로 격리재, 세퍼레이트라고 하는 거죠. 자 간격재입니다. 자 간격재는 뭐냐면 여러분 이 철근 여기에다가 이쪽에 이제 거푸집을 낼 거예요. 벽체 거푸집. 문제는요. 이 빨간 게 간격재인데 스페이서라고 하는 건데 이걸 만약에 띄어서 없었다고 치면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 철근이 벽에 닿을 수도 있는 거죠. 거푸집에. 그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 보인다는 얘기는 나중에
콘크리트가 꽉 잡고 있는 힘도 자, 작을 뿐더러 밖으로 보이다 보니까 녹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명이 그만큼 단축되잖아요. 그래서 이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있으라고 얘를 갖다 꽂아놓고 거푸집을 대면요, 더 이상 안 붙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바로 간격제 스페이스예요. 근데 이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게 또 하나가 있냐면 뭐냐면 고임제야. 얘는 주로 수직 부재에 많이 쓴다면 얘는 수평 부재에 써요. 여러분 지금 바닥 철근도 이 철근이 여러분 이 거푸집에 닿으면 안 되겠죠. 나중에 거푸집을 떼어내면 철근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정한 간격을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고여놓는 거야. 주로 이런 거 만들 때는 여러분 모타르 제품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여놓죠. 이거 고임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콘크리트도 여기까지입니다. 아셨죠? 자, 문제는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자체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냐 안 있냐 그게 중요치 않아요. 자,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이제 녹화가 되고 나면 이제 언제 찾아봐야 되냐면 이걸 어느 정도 되면 3월달, 4월달 되면 이게 또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때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 저거였구나. 죽으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까지 기본서에서 저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저걸 얘기했구나. 그때 가서 한 번씩 보면요 굉장히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고 여러분 기본서에 들어가는 거하고 사진을 안 보고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 이론상으로 있는 글씨만 보고 가는 거하고는 정말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자 이런 준비를 해온 거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자료를 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줘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더라는 거지. 아셨죠?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집중을 덜 해.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쌓입니다. 아셨죠? 자료가 없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봐. 그런 효과 때문에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자료가 어디 있어요? 라고 자 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첫 시간인데 여러분 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첫 시간 이렇게 4시간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힘들고 동영상은 모르죠. 지금 첫 시간을 했는지 두 번째 날인지도 모르겠지만 앉는 자체도 여러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앉는 것도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 입문과 정도 또는요 이 기초과 정도 제가 되도록 50분을 안 넘으려고 좀 짧게 하려고 좀 애를 쓰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좀 그 트레이닝이 되라고.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에도 또 이어서 또 계속 좀 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